증시 상승이 연이어지는 요즘입니다. 자, 주식시장, 어느덧 종합주가지수 2560포인트를 넘어가는 등, 그 기세가 만만치 않죠. 올해 들어서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는 15% 이상 상승할 정도로, 그 힘이, 대단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문득 이런 생각 혹시 들지 않으시나요? 자, 주식시장 상승하는 건 좋긴 한데 그 상승 속도가 얼마면 되겠니? 얼마나 더 강하면 되겠니? 원민 흉내 내려고 했는데 망했습니다. 옛날 20년 전 드라마에서 얼마면 되겠니? 그 명대사 있지 않습니까? 자, 증시 상승 속도 과연 얼마면 될까요? 자, 우리 마음 같아서는 요거를 원하신 분들 많죠. 연답을. 자, 과연 적정한 증시 상승 속도는 어떨지 오늘 증시 토크에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소한 주제, 신기하게 느껴지시겠지만,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증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만드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겠죠. 그 변수들 속에서 가장 굵직한 부분을 몇 가지 끄집어내 보게 되면요. 이 세 가지로 간추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경제 부분. 경제 부분. 실질적으로 경제가 좋아지거나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 혹은 경제가 나빠지거나 나빠질 것이다라는 우려, 이런 게 이제 시장을 움직이죠. 자, 이뿐만 아닙니다. 증시를 움직이는 내부적인 원인은 또 기업 펀더멘탈이 있어요. 어떤 회사의 펀더멘탈, 저평가되었다, 고평가되었다. 이러한 부분이 주식시장을 끌어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게 되죠. 어떤 회사의 성장성이 꾸준히 지속될 것 같다. 근데 얘가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다. 그러면 얘가 상승하면서 주가지수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올라가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끌어올리는 힘이 있죠. 그게 유동성입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넘쳐날 때는 경제 상황이 조금 안 좋고 펀더멘탈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유동성의 힘이 증시를 부양하게 됩니다. 특히나 유동성에 의해서 퍼나 PBR 같은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 지표들의 멀티플이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하는 현상이 발생되게 돼요. 자,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주식시장이 움직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적정한 증시 상승 속도가 있을 수 있겠죠. 이거 마치 우리 지구가 태양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그 태양의 움직임과 같은, 태양도 엄밀히 따지면 은하를 공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왜 천문학이 나오냐? 그 태양의 움직임을 지구가 이렇게 뺑글뺑글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가도 어떤 중요한 펀더멘탈을 따라서 증시가 위로 아래로 움직이는데 이 위로 위아래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요 변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주식시장이 모멘텀이 붙어서 오버슈팅이 나오기도 하고, 자, 반대로 유동성이 꺼지게 되면은 언더슈팅이 나오면서 어떤 중요한 기준 영역을 크게 하회하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급등락이 나오게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중요한 펀더멘탈 라인, 중요한 기준 라인을 따라서 시장은 움직이게 될 거예요. 자, 이 부분을 가늠하기 위해서요. 저는 시장 PBR, 자주 언급드리고 있죠. PBR 1멀티플 레벨을 사용합니다. 이게 가상의 코스피 BPS, 주당 순 자산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1990년대 초반부터 해서 최근까지 시장 PBR 1멀티플 레벨을 제가 계산을 해서 계속 그 추적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누적된 자료를 화면상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요. 뭐 중간에 IMF 사태와 같은 뭐 충격적인 상황이 있을 때 조금 아쉽게 이렇게 떨어지긴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상향, 우상향하는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자, 그 속도가 어떠냐?
자, 2003년 이후 최근 20년 동안을 보게 되면요. 대략 연 6%씩 예, 시장 PBR 1레벨이 상승했고요. 그 20년은 좀 길 수 있으니까 최근 10년, 예, 2013년 이후 최근 10년간 보게 되면 연 4.6%의 시장 PBR 상승률이 있었습니다. 즉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 보면은 대략 뭐 시장이 유동성에 의한 어떤 변곡 어떤 왜곡 없이 뭐 오롯이 요 선을 따라간다면은 연 4에서 5% 수준이 적정한 속도가 아니겠느냐. 자,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추정을 해볼 수 있죠. 아니, 나의 마음은 연 더블인데, 예, 좀 많이 낮으실 거예요. 예. 요게 이제 뭐 글로벌 증시의 상황에 따라 어떤 국가는 뭐 7% 수준이 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일단 과거 수치로만 보여드릴게요. 자, 그렇다면요. 향후 우리나라 증시는 어느 정도 속도가 나올 것인가? 이 정도 속도가 나온다면 향후 증시는 어떤 그림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을 것인가?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올해 현재까지 이미 종합주가 지수가 15%. 야, 이거 뭐 연 4에서 5%가 적정하다는데 이미 이걸 넘어갔다면 예, 이거 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아래쪽에 도표를 보시게 되면 코스피 지수하고 앞서 보셨던 시장 PBR을 같이 표시한 건데요. 시장 PBR 1 멀티플 레벨. 작년에 주식시장이 과하게 눌렸잖아요. 예, 과하게 눌렸죠.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반등이 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코스피 지수는 시장 PBR 1 멀티플 레벨에 들어가지도 못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예, 즉 지금 현재 증시가 뭐 비록 많이 상승하긴 하였습니다만 과한 그러니까 몇 년치를 따지고 보면 연평균 등락률로 봤을 때는 과한 수준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주식시장이 단기간에 그래도 크게 올랐기 때문에 갑자기 이 시장이 이렇게 막 꿀렁 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 너무 크게 꿀렁인가? 꿀렁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요. 시장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즉, 지금 주식시장 상승 속도 나쁘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다만 여기서 더 가파른 상승이 나오게 되면 조금 불편하게 될 거예요. 예, 앞서 언급드린 대로 마치 태양의 궤적을 따라서 지구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이게 너무 과한 진폭으로 움직이게 되면요. 후유증이 심하거든요. 사람들은 와 이렇게 계속 날아가기를 바라지만 결국은 으아 하는 상황이 매우 심각하게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대하실 때 일단 만약에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만약에 시장이 급등한다. 여기서 뭐 2600, 2700, 2800 쭉쭉 간다. 그럼 오히려 경계의 눈으로 보시고요. 이거 불편하게 느끼셔야 됩니다. 오히려. 그런데 반대로요. 시장이 여기서 조정이 좀 나왔다. 숨고르게 나왔다 한다면 오히려 이것을 불편하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야, 이거 지금 이게 뜨거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따뜻한 어느 정도 온기가 있는 이 분위기가 오래 지속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추상적이었나요? 하지만 그 안에 엄청난 뜻이 숨어 있습니다. 자, 한 가지 공지 안내 드립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이에요. 3일 남았습니다. 120차 정기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정기 세미나 참여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증시 토크에서 다루지 않은 색다른 관점의 주제를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하고 계신데요. 자, 이번에도 함께 하고자 하신 분들 제가 댓글 최상단과 영상 본문에 저희 네이버 카페에 남겨놓을 테니까요. 방문하셔서 공지사항 필독 공지에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 예,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